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랑이 팀장입니다. 여러분 2월 6일 오늘 현재 오늘 뉴스를 보니까 2030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월등히 상승을 해요. 더블 스코어로 상승을 했군요. 참 바람직한 역시 역사는 뭔가 바로 흘러간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곽정근 특전사령관 놈이 저 어떻게 육군사관학교가 저런 식으로 망가졌는가. 1979년 12.12 사태 때 그 용감했던 그 허화평, 허삼수 같은 그 최세창 그 유명한 그 장군들의 그 대령들, 중령들, 중간 간부들의 그 용맹한 선배들의 정신은 어디 갔나 참 기가 찹니다. 이재명 대권 지지율이 32% 선에 정체돼 있고요. 배신 종편 중에 지금 동화가 가장 극심하다. 다 그렇지만 조중동, JTBC 무슨 조선, 채널A 다 같지만 동화가 지대신문에서는 가장 극명하게 그렇다. 또 헌재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지고 지금 헌재가 표류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헌재 스스로 좀 내분이 일어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4대4로 극명하게 갈려져 있다. 그것으로 계속 극명하게 갈려지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4대4로 기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군이 많으면 더 좋지만 현실이 그러니만큼 국민들은 끝까지 저도 이번 주에 대구로 갈까, 대구 전환길 모임을 갈까 아니면 서울 강화문으로 갈까 하여튼 두 군데 중에 하나는 제가 열심히 뛰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었고요. 우리가 그러니만큼 지금 고삐를 절대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내부에 극심한 어떤 그 내분이라 할까 의견 갈림이 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아까 방송에서도 이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제가 개딸은 어떤 사람, 개딸 식별법, 개딸들 개혁의 딸이라는 식별법을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이 웃었어. 웃자 싶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방송에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요.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있죠. 장관급 국가인권위원회에 김용원 변호사, 부산의 변호사인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강성 우리 우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김용원 변호사님, 제가 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래서 김용원 변호사님이 국가인권위원이죠. 국가인권위원이신데 아주 담대하게 생기셨죠. 그래서 우리 국가인권위원 김용원 인권위원이 강성하게 일하니까 거구다 이런 식으로. 거구가 어떻습니까? 근데 이 네이밍을 아주 이놈들이 더럽게 붙이는데 우리 김용원 변호사님 지금 국가인권위원은 사실 1980년 50대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부산 형제원이라는 인권 사각지대가 있었죠. 불황 아들 수용하고 많이 암매장되고 죽었고 많이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을 이분이 김용원 의원이 변호사 시절에 검사 시절에 부산지검 검사 시절에 이 사건을 파헤쳐서 5천여 명의 가혹행위자들을 다 방면하고 사회에 고발하게 된 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서슬퍼렇던 시절에 우리 김용원 검사께서 일으킨 이선 지금 어느 진보주의자보다 어느 우수한 판검사들보다 혁혁한 사회의 커다란 문제를 그 시절에 인권을 대두시키면서 했는 이 김용원 쌤 지금 국가인권위원으로 계신데 페이스북에서는 김용원 용용자에 원숭이 원자 해서 배친을 삼으셔서 많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좌파를 싫어합니까? 왜 우리들이 좌파를 싫어합니까? 좌파가 우리의 자식이라면, 좌파 같은 아이들이 우리의 자식이라면 우리는 아비 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비의 입장에서 얘네들이 불안하고 얘네들이 고마움을 모릅니다. 효도는 그냥 패션 효도입니다. 그냥 변시 효도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국가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걸 바탕으로 아래로는 위로는 위의 선배들을, 기업인들을, 선배들을, 산업 점사들을 존경하고 밑으로는 이 부를 향유하되 그 감사한 마음을 바탕으로 지킬 검도를 지키고 여러 가지 말이나 여러 가지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 반듯하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얘네들을 못 봐하겠습니까? 국회에 오늘 또 용해인이라는 그 35살이군요. 먹었는 그 기본소득당의 여자 국회의원이란 아이가 뭐 수방사령관 따위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 군에서 전투병과를 한 헬기를 몰았던 호크 헬기를 몰았던 그 강선영 의원을 엄마 같은 사람을 뭐 너야 뭐 이렇게 하니 이런 그런 제가 프로필을 한번 살펴봐요. 이때까지는 가짜나서 뭐 그런 그 따위에 신경을 나서는데 오늘 프로필을 보니까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좋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그런 학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정치외교학과를 나와서 이 사회 경력이 뭔고 이렇게 보니까 경력이 별 것 없습니다. 그냥 진보당, 기본소득당, 뭐 진보당 이런 데 들어가서 뭐 기본사회의원 뭐 이런 거 하다가 35살 먹은 나가 세상을 어떻게 뭐를 안다 말입니까? 수방사령관 따위가 지가 가서 총이라도 한번 들어봤나 이거죠. 그래서 얘들은 그냥 선대 어른들, 기업, 경영가, 우리나라의 기술 테크노크라트, 우리의 선대 전사들이 만든 이 번영을 구가하는 바탕에서 이 지난 날을 전혀 모르는 바탕에서 사회의 부를 누리면서 사회가 어떻게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어떤 철학, 자신들의 뭐 가만히 있으면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막 소련을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의 하이델베르그 역에 쾰른 역에 내리고 이런 꿈만 꾸는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은 전부 때가 묻었고 또 교육이라는 건 정교조라는 일반 대학이나 사범대학 나가서 적당히 아는 지식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만, 군사정부에 대한 불만, 잘못된 거, 과도했던 것만 가르쳐 주입돼 가지고 얘들이 기득권 기존의 사회의 우리 사회를 이룬 근간의 세력들을 적시하는 적화, 그러니까 원수로 여기는, 그러니 저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귀가 찹니다. 이게 어떤 투쟁의 결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딸이 뭔가, 조금 전에 제가 요 밑에 방송에서 좌파란 무엇인가, 좌파 감별법을 했는데 개딸 감별법은 여러분요, 이렇습니다. 개혁의 딸이라고 민주당의 그 일반 당원들 속에서 열심히 하는 여자 당원들을 개딸이라고 하죠. 개혁의 딸, 이름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얘네들이, 여러분 만약에 이 제명이 그 재판이 있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유모차를 끌고 나가 열심히 하겠다는 나름 참신한 아이들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경상도 여기서 서울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들이 말씨도 전라도 말씨나 이런 말씨를 쓰고 저 여자들이 전부 뭐 40, 50, 60대 저 여자들이 저렇게 험악하고 인상을 쓰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또 이쪽 우파들에 대해서 욕시거리를 하는 거 보면은 전라도에서 와서 어디 뭐 제가 동대문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뭐 동대문 어디나 이 청량리 어디나 이런 데서 식당 같은 걸 하다가 망했나? 퇴직했나? 이혼했나? 이런 거로밖에 느낌이 안 옵니다. 저 바늘공단에 어디서 안산이나 이런 데서 뭐 잘못됐나? 뭐 부천 같은 데서 진짜 부천댁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젊은 층은 개딸의 젊은 층은 외모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적당한 지식 수준의 그냥 이렇게 자영업자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네들이 주로 하는 것은 정상적인 어떤 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뭐 정상적인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고요. 이 나이 불문 사납습니다. 나이 불문 사납습니다. 이런 말이나 이런 게 우리보다 많이 싸워본 것 같고 거리에서 많이 뛰어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3. 여성으로서는 수려한 미모는 전무합니다. 수려한 미모는 전무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 대진연 같은 거 있죠. 대학생 진보연합 같은 거.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균 키가 153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래 다마들이 작나? 새카마 해가지고 바지는 떼국물이 쫙쫙 흘러. 나는 얘들이 진짜 난 그 대학생 진보연합 그러면 경찰에서라도 얘들의 정체를 밝혀보면 얘들이 뭔지 저는 중국 근로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직접 그렇게도 얘기를 해도 얘들은 대답을 안 합니다. 예, 그리고요. 수려한 미모는 없습니다. 수려한 외모를 갖춘 여성은 없습니다. 남자 단정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4. 남자와도 일전을 불사합니다. 그래 막 이래 해서 다치면 이제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절대 충돌해서는 안 되겠죠. 남자와도 결투태세를 보입니다. 5번째. 4, 5, 60대 전라도 출신은 분명히 많습니다.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숫자가 압도적입니다. 민주당 내에 대의원 숫자가 압도적인 것이 전라도 아닙니까? 호남당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전라도를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식은 안다리 똥파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뭐 있겠어요?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반일 외치고 평화통일 외치고 기업은 전부 기득권이고 잘 사는 사람은 다 기득권이고 혁파해야 될 대상이고 친일을 구해다 이런 관념적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4.3은 막 이승만 군대가 가서 양민을 아이들 또 찔러 죽이고 막 도륙 내고 방화하고 이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는 전두환 친군부가 권력 야욕에 의해서 건전한 양민들에게 총을 쏘고 기관포를 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만적이고 비인권적인 행위를 저질른 군부 파쇼 도당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딱 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나는 그걸 헤어나와야 되고 막 깨어난 조국에서 살아야 되고 평화통일을 부르짖어야 되고 또 산자에 따라야 산자가 얼마나 따라야 될 죽은 귀신을 왜 산자들이 따릅니까? 그렇습니다. 7. 딸근 청바지 같은 거를 잘 입습니다. 그래서 막 해지거나 다른 청바지 그런 걸 입는데 여자들이요 우파 모임에 가면 남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땅바닥에 주저앉는 걸 잘 못 보지 않습니까? 주로 의자가 비치된 의자에 앉고 나머지는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도시의 아스팔트 땅바닥에 쉽게 주저앉습니다. 여자들도. 저는 그런 거 보면 조금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그걸 함부로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느 정도 정리했더니 많이 웃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뭐 학문적으로 고찰하거나 여러 가지 생활 행태를 다 볼 수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자 개딸들도 좌파와 거의 같이 좌파 신랑과 얘들은 아이들을 또 데리고 막 가죠. 막 좋은 그 껴있는 시민 의식이라고 해서 그걸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데 그건 독약이 될 것이다. 아이가 크는데 상당한 독약이 될 것이다. 아이들의 세계는 그때와 변화되어 있을 텐데
이런 거를 가리키는 거는 굉장히 제 눈깔이 제 찌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